게임 전공이 무난히 게임을 많이 하네. 게임 전공 게임 해야 된다. 일삼하세요 해야 된다. 모바일 전공이라서 모바일 게임이에요.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거죠? 전공을 위해서. 아니요, 게임하고 솔직하시네. 그래서 맞춰놨더니 예, 다들 절대 돌려서 얘기하시고. 과제로 100렙까지 해 그러니까 엄청 하지 않았어요 혹시 게임? 말년까지요? 네. 말년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막상 그걸 과제로 만렙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되게 힘들어져요 지금. 그렇다고 10년까지 나왔어. 처음엔 되게 재밌게 할 것 같지만 금방 지겨워지고 종강이 공부가 다가오는데 되는 순간 싫어져요. 수능도 하셨어요. 제가 원래 게임 잘 안 하는데 그 작년인가 OS 게임만 분반 전공을 제가 OS 강의를 하나 맡아가지고 OS 게임이랑 별로 연결 안 되지만 어쨌든 게임 분반이니까 얘를 게임으로 좀 들어볼까 해서 게임을 하나 가입해서 했거든요. 6개월 동안 페이처럼 제가 제 기준으로는 야 이거 페이 되겠다. 그 무슨 삼국지였어요? 아무튼 뭔가 삼국지 종류 중에 하나를 했는데 그 뭐가 있었냐면 6시간마다 이 자원지를 경쟁해서 내 걸로 확보해야 돼요. 자원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데 6시간이 되면 풀려요. 내 땅인데. 내 땅은 그러니까 이게 공유지에 있고 내가 한번 정유하면 6시간만 내 거예요. 6시에 끝나는 순간 풀리는 거예요. 게임 만드는 게임이네. 네, 페인 만드는 게임. 6시간 다니니까 만약에 12시에 자면 새벽 6시에 깨서 그거 해야 돼요. 무섭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또 굉장히 쿨했어요. 아무 신경 안 쓰고 하니까 다시 시간 내서 가서 다시 착화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레벨이 조금 되고 가보니까 시간이 돼서 내가 시간이 돼서 가보면 빈 게 없습니다. 자원을 내가 가져올 게 없어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한번 힘들게 얻은 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끝나는 시간대를 알람이든 뭐든 표시했다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류의 게임을 만들지 맙시다. 그런 류의 게임을 만들어야지. 그래 더 힘들어요. 자, 정규화로 가겠습니다. 회원장 구성. 명창은 아직 안 좋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문자형 선언을. 네, 그냥 시작할게요. 시간이 몇 분이 더 됐어요. 게임 때문에. 자, 정규화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정규화. 정규화는 이 강의를 자료가 2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규화 1편인데요. 학습 목표는 이 1편의 학습 목표는 자, 논리적 데이터 모델 설계 시에 우리 지금 개념적 모델 설계했고 논리적 모델 설계도 했죠. 매핑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주 능숙하게는 아니지만 감이 잡았죠. 조금은. 자, 논리적 모델 설계를 했는데 이 논리적 모델 설계 시에 정규화라는 걸 적용해서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정규화예요. 자,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후반부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개념 설계를 하고 논리적 모델을 변환한 다음에 하는 후반부 작업이에요. 자, 여기 왼쪽은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설계한 이후에 논리적 모델로 변환하는 규칙을 적용해서 7개 변환 규칙이 있었죠. 매핑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게 나왔어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들면 프로그램에도 그런 질문이 있죠. 좋은 프로그램이냐 이게 진짜 잘 맞는 프로그램이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초보자는 좋은 프로그램은 나쁜 프로그램 없죠. 돌아가면 되죠. 그냥.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돌아만 가면 돼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인 거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 된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정보하고 제대로 만들려면 좋은 프로그램이 뭔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없었다면 여러분이 막 자구와 이런 거 OS 열심히 할 필요 없거든요. 어떻게든 돌아가면 된다면 사실 어떻게든 돌아가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 알긴 해야 돼요. 어려운 걸 하려면 해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려면 알아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자, 데이터 모델에도 이 데이터 모델이 진짜 이거 자꾸 포커스를 잃어버리네요. 좋은 데이터 모델인지 만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좋은 설계인지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거냐?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문제가 없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한 번 할 때마다 포커스가 상실되네. 미안해. 오늘 와이파이도 이상한 거죠. 그러면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뭔가 검증이 필요하다 했죠.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검증 예습을 하셨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어떻게 검증하지에 뭔가 기법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설계의 조건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얻었는데 이것으로부터 얘는 좋은지 아닌지 뭔가 검증을 해요. 또는 얘가 어떤 이유에서 좋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예로부터 주어진 스키마로부터 좋은 설계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얘가 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가 뭔가 문제 있어요. 그러면 좋은 설계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규화라는 거죠. 정규화. 이게 아예 잘 분명 안 하니까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정규화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정규화라는 게 뭔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의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정규화라는 걸 하는데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 함수적 종속성과 키의 개념이에요. 근데 키는 예전에 많이 다뤘죠.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거기서 발전해서 막 정규화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정규화에 대한 큰 그림을 얘기했고 이제 다시 다른 주제로 정규화 관련된 거지만 테이블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테이블을 설계하는 경우 실제 상황은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는 테이블이 한 개짜리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99.9% 맞습니다. 테이블을 한 개만 써야 되는 프로그램은 뭔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맞는 건지. 자, 많은 속성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테이블 여러 개가 필요한 정도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접근법이 큰 테이블을 한 개로 다 묶어서 할 거냐 또는 작은 테이블 여러 개로 분해할 것이냐 두 개의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게 딱 한 개짜리로 충분해 이런 경우가 아니고 많기 때문에 선택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좀 많은 큰 테이블로 하나로 묶어서 갈 것인지 이건 좀 크게도 되겠는데 해서 여러 개 작은 테이블로 분해해서 갈 것인지 두 개의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접근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자는 거죠. 큰 테이블로 접근할 때, 작은 테이블로 쪼개는 분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을 때 뭐가 맞는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정규화다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뭐가 맞는지가 바로 정규화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정규화하는 과정이 결국은 큰 테이블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나 작은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이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큰 테이블로 한번 만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태까지 앞에 설계 사례로 계속했던 컴퍼니 데이터베이스 있었죠. 사원 EMP DBT라는 릴레이션 스키마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주어졌죠. 얘는 써있듯이 사원 엔티티하고 부서 엔티티, 정확하게 부서 엔티티 타입하고 사원 엔티티 타입이 합쳐진 한 개의 엔티티 타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원에 속하는 사원 이름, 사원 번호, 생일 이런 게 있고 부서에 속하는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부서의 관리자, 사원 번호 이런 속성이 한 개의 테이블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시도할 수 있는 당연히 속성이 이런 게 있었는데 7개가 있었는데 이걸 한 개 테이블로 해볼까? 한 개로 큰 테이블로 그냥 테이블 하나니까 간단하네 하나로 가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례는 사원하고 프로젝트, 사원 엔티티하고 프로젝트 엔티티를 합치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사원하고 프로젝트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위치 저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앞에 봤던 두 가지 사례의 실제 데이터를
나열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특정 시점의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데이터베이스 상태라는 게 특정 시점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값들입니다. 특정 시점의 데이터베이스 상태예요. 두 개가 지금 사원, 부서 합쳐진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색깔로 구별을 시켜놨어요. 일부러 여기서는 지금 두 개 각각에 속하는 것이.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사원하고 부서를 봅시다. 사원하고 부서. 이제 데이터 레코드를 새로 추가하려고 해요. 인서트. 인서트 중에서도 더 쉬운 예제를 드리면 새로운 사원 정보를 하나 추가하려고 해요. 사원 정보. 그리고 사원 정보를 하나 새롭게 인서트 하려고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는 게 있나요?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뭔가 이상하다. 내지는 아무 문제 없다. 현재 테이블은 이겁니다. 상태가. 사원 레코드를 하나 추가하려고 해요. 아무 문제 없이 쉽게 되나요? 사원 레코드라는 거. 사원 레코드가 여기 스미스 존 이렇게 했는데 명창 킴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사원 명창 새로 입사한 거죠. 명창 킴을 여기 추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어?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아니 뭐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명창 킴이 신입사원을 들어왔는데 이 사원이 어떤 부서에 속한다. 그래서 그 부서 번호 이름 쭉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케이. 자, 하나 더 삽입을 봅시다. 인서트인데 부서가 새로 생겼어요. 부서 레코드를 넣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없는 번호인 뭐 6번이라고 넣고 뭐 마케팅 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부서를 만들려고 해요. 그걸 인서트라고 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인서트 할 수 있나요? 아주 쉽게 그냥 들어가면 아니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사원이 있어야지 삽입이 되는 거고. 부서 정보만을 넣으려고 할 때 네. 우리 사원 정보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부서를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사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부서를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뭐 기획부라 제가 뭐랬죠? 마케팅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사원이 없으면 넣을 수가 없어요. 이 테이블은 인서트가 힘들어요. 그거 이유는 이 테이블의 기본키가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게 더 명확해져요. 사원 정보 없이는 부서 인서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3일 이상이라고 해요. 어쨌든 삽입할 때 뭔가 이상해요. 인서트 할 때. 딜리트 할 때 따라 딜리트 할 때. 이게 비슷한 식으로. 여기서 뭔가 딜리트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여지가 있나요? 발견하신 분 뭔가 여지가 있을 것 같은가? 맨 마지막 부분이 요거요? 봉 제임스. 뭘 생각하세요? 기록해둔 부서 정보잖아요. 네. 도영군이 얘기하기를 지금 봉 제임스 2라는 사원을 삭제하려고 했어요. 사원 정보를 삭제했는데 부서 정보도 같이 삭제된다. 라는 문제가 생기죠,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저때. 근데 지금 이 사원 정보 삭제를 해서 부서 정보로 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걸 삭제 이상이라고 해요. 삭제할 때도 뭔가 이상한 게 생기네요. 업데이트를 한번 볼까요, 이제? 업데이트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거. 여지를 찾으신 거. 여기 뭔가 부자연스러워. 업데이트 하려고 해요. 봉 제임스예요. 네.
부서를 바꾸면 부서를 바꾸면 그 부서가 없어져요. 여기에 부서를 옮겨서 부서 정보를 바꿔버리면 1번 부서가 정보가 사라진다. 네, 그렇겠네요. 여기를 뭐 예를 들어 행정부서로 옮겨서 4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바꾸면 1번 부서 정보가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삭제 이상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 네, 이해했으니까 여기 있어요. 5번 부서에 리서치 부서 있잖아요. 5번 부서에 부서명을 바꿨어요. R&D라고 이름 바꿨어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리서치다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 R&D 부서예요. 연구하고 개발돼요. 그리고 R&D라고 부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도 수정을 할 때 5번 부서의 부서 명칭을 바꿀 때 얘 하나만 바꾸면 안 되고 반드시 다 바꿔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일관성 전부 다 바꾼다는 걸 유지시켜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경우 수정 이상이라고 해요. 업데이트 이상, 업데이트가. 세 가지 케이스 다 바뀌죠. 뭐 리드는 볼 게 없죠. 리드는 읽으면 되니까. 세 가지 케이스, 뭔가 값을 바꾸는 갱신 작업에 대한 삽입, 삭제, 수정, 연산에 대해서 다 봤는데 다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씩 본 겁니다, 지금. 이 밑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데이터 중복들이 있고 이 데이터 중복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쭉 따져본 거고 하나의 릴레이션의 그 테이블이죠. 하나 이상 엔티티 애트리뷰트로 혼합하면 무슨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좀 아까 봤던 갱신 작업에 대한 삽입, 삭제, 수정에 대해서 다. 일단 정보가 중복 저장되죠. 공간 낭비가 생기고요. 갱신, 좀 아까 쭉 우리가 하던 갱신 이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 갱신 이상에는 삽입, 삭제, 수정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지금 이 갱신은. 갱신 이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동일한 정보를 한 릴레이션을 변경하고 나머지 릴레이션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한 릴레이션 안에 한 레코드는 변경하고 다른 레코드는 변경하지 않는 경우 등도 많이 돼요. 즉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힘들어져요. 갱신 이상의 종류, 삽입, 삭제, 수정 이상이 있다.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또 아까 사원 부서의 객체를 사입할 때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직원이나 직원이 없는 부서를 사입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삭제 이상은 부서의 마지막 직원을 삭제하면 부서 정보가 없어져요. 아까 그 봄 제임스 있었죠, 얘가. 부서 정보를 변경하면 모든 직원 투플에서 동일하게 변경해야 돼요. 어느 한 부서 정보를 바꾸면 안 돼요. 모든 직원의 부서 정보를 다 바꾸려 해요. 수정 이상.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갱신 이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갱신 이상을 데이터 논리적 설계를 했는데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이상 현상, 주로 흔히 갱신 이상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갱신 이상에 이렇게 세 가지 실제 사례를 적으시고 한번 적을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이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개의 엔티티의 속성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해결책은 분해하는 거죠. 특히 말해 둘 이상의 테이블로 분해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거죠. 큰 걸로 합치는 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걸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분해하는 것을 작은 테이블로 가는 것을 따져봅시다. 작은 테이블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건 이게 스키마 분해가 지금 작은 테이블로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긴 좋다는 거죠. 좋은데 항상 좋진 않으니 조심하라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좋지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원 테이블이 사원 엔티티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죠. 번호, 이름, 주소에 해당되는 거리와 시와 급여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을
employee 1, employee 2라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작은 테이블로. 그러니까 분해하는 게 좋다라는 접근법이면 하나라고 보이는 것도 분해해볼까? 라는 의미죠, 이거를. 이렇게 분해하게 되면 얘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분해하게 되면 이런 분해를 정보에 손실이 있는 분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정보에 손실이 있는 분해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 아시던데. 이게 왜 정보 손실이 있는 분해예요? 예습 안 했나요? 이거 좀 어려운가? 정보에 손실이 있는 분해. 뭔가 정보가 손실된다는 분해. 알아서 답하가 일어난 거죠? 잘 안 보여서. 플로이트는 네. 아이디가 없어요. 네. 그럼 뭐예요? 글쎄요. 메일. 기본키가 없어져서 네임 스트리트 T-셀러리. 아 이거 지금 원래 이거 두 개 같이 묶으려면 이렇게 신속히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네임이 신속히로 묶여진 것 같거든요. 근데 기본키가 없어요. 기본키의 유일한 값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그 기본 키 외래 키를 확실하게 공부를 했더니 외래 키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네임으로 아마 아이디가 없으니까 네임이겠죠. 아마 연결된다면 네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네임은 동명 이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정보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실제 값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엠플로이에 57766번이 킴이고 메인 페어리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8776도 역시 킴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앞에처럼 두 개로 분해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분해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ID 네임하고 네임 스트리트 시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쪽에 놓으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시 합쳐보면 그러니까 이 위에 거 사라진 거예요. 이제 이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테이블로부터 알 수 있는 조건은 조인, 내추럴 조인이라고 부르는 두 개를 다시 하나로 묶는 작업이에요. 조인. 아직 우리가 조인을 정확하게 안 배웠죠. 조인 나중에 배울 텐데 하게 되면 이 두 개로부터 조인을 하게 되면 얘가 외래키 관계에 해당되죠. 이걸로 연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의 레코드가 나와요. 그렇죠. 원래는 이거여야 되죠. 위에 있는 거. 근데 밑에 게 됐죠. 네. 문제가 되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거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위에는 레코드 두 개였는데 밑에는 네 개가 됐는데 왜 정보가 손실이에요? 오히려 늘었는데 정보가. 데이터 레코드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왜 손실이에요? 뭐가 진짜 적어지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없나요? 그건 아니다라고 다 생각하는 건가요? 이건 정보의 손실인 건가요? 원래 처음에 있었던 테이블에 매칭된 그 정보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네. 다시 스캔 분해하고 합치로 인해가지고 그게 왜곡될 수 있어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네. 손실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정보가 왜곡됐다. 왜곡됐으면 이제 정보 쓸 수 없으니 손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레코드가 많아진 게 정보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정보의 양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이게 전혀. 원래 정보는 이거예요. 57766번이 킴 메인이고 75,000이라는 정보. 이게 정확한 정보예요. 이렇게 나오면 57766이 75000인지 67000인지 파일리티인지 향수인지 결정할 수 없어요. 모호해졌어요. 정보 입장에서는. 정보가 손실된 겁니다. 레코드가 많아진 거 이퀄 정보가 많아졌다. 이건 아니에요. 정보가 손실된 거예요. 결정할 수 없어요. 57766이라는 사원에 대한 정보가 손실된 겁니다. 자, 이런 걸 로시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정규화로 들어갑니다. 앞에 정규화를 할 때 정규화라는 게 크게 어떤 방향의 위치를 보면 큰 테이블이면 작은 테이블. 정규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 뭐라 그랬죠?
그 개념을 알아야 정규화 이해한다고 했던 거. 함수적 네, 함수적 종속성. 하나 덧붙이자면 키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먼저 정규화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데 얘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또는 나쁜 릴레이션이 있어요. 즉 논리적 모델 설계 결과가 나왔는데 걔가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뭐 다르게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들을 나누어서 좋은 작은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 과정은 작은 걸로 분해하는 과정이죠. 근데 좋아야 돼요. 나쁘면 안 돼요. 좀 아까 얘기했던 로시 디컴포지션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정규형이라는 거는 이 정규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1정규, 2정규, 3정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규정해서, 정의를 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 스키마의 형태를 정규형이라고 해요.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정규형이라고 부릅니다. 정규형이 이제 1, 2, 3 정규형 플러스 BCNF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 베이직에서 수준에서는 1, 2, 3 플러스 BCNF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현장에 가서도 그 이상을 쓰실 일은 없을 거고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한다면 그 이상을 알 필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1, 2, 3 BCNF. 그래서 이 정규형들은 다 릴레이션 스키마의 함수적 종속성과 키에 기반해서 정의돼요. 정규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함수적 종속성, 키 이 두 개입니다. 특히나 함수적 종속성. 자, 이거 가기 전에 함수적 종속성 이제 정규화라는 걸 개념으로 갖고 이걸 하려면 함수적 종속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이걸 들어가기 전에 정규화라는 것은 도대체 왜 할까요?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정규화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 이상을 막기 위해서. 예, 그 얘기 맞죠. 아까 우리 봤죠. 갱신 이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거보다 더 앞서 좀 더 추상화해서, 좀 더 추상화해서 얘기한다면. 크루드? CRUD? 네. 리드를 빨리 하려고 크루드에서 그걸 좀 더 큰 개념으로 얘기하면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무결성 데이터 무결성 갖고 성능 데이터 무결성 갖고 또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읽어올 때 어떤 정보 딱 읽어올 정보만 읽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보 테이블을 이렇게 딱딱 나누지 않으면 내가 읽어올 정보는 이 정도인데 많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테이블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에서 성능하고 상당히 밀접한 얘기라고 보여지네요. 결국 성능과 관련된 얘기예요. 저장 공간 낭비. 정규화 되지 않으면 아까 큰 테이블로 나온 것처럼 중복된 데이터 생기죠. 저장 공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정규화를 하는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예습하는 책에 써있는 게 또 하나 뭐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편하다. 그것도 말은 되네요. 정규화돼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데이터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데이터의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그거 좀 약간 애매한데 정규화 되지 않은 큰 테이블을 했을 때도 데이터가 손실되지는 않을 거예요. 연산을 하면 손실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가 손실되지는 않을 거예요. 보안성을 보안. 보안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상관도가 조금 많은데. 책에 나왔던 말. 네. 정규화가 잘 되어 있으면 보안의 정도를 높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보안을 이야기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현대적으로 관계적
관리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예습책에 있었을 거예요. 표준화 얘기.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도 사실 표준화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된 그 논리 설계든 모든 게 다 결과가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걸 계속하는 게 아니고 1년 뒤에 다른 사람 왔다 또 1년 다른 사람 왔다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 DB 설계를 볼 텐데 이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고 이해하기 어렵겠죠. 어떤 사람은 뭐 한 테이블 다 묶어놓는 걸 성공해서 한 테이블 묶어놓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에 쪼개놓고 이게 뭔가 정해진 게 없다면 뭔가 표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하는 사람들께 이해하기 힘들어지겠죠. 정규화가 잘 돼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표준화가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규화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는데 DB를 배웠어요 하면 정규화라는 주제를 물어볼 확률이 꽤 높고요. 그때 정규화라는 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서 정규형 1, 2, 3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정규 1, 2, 3은 달달 외워서 정의를 얘기하는데 근데 정규화는 왜 해요? 갑자기 물어보면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정치학을 왜 하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설득이 돼 있어야 돼요. 자기가 납득이 돼 있어야 돼요. 정규화라는 게 그냥 적혀져 있고 하라고 하니까 1, 2, 3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접근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하지? 라는 거에 대한 스스로 답이 가능해야 돼요. 정규화의 표준화 얘기, 성능 얘기,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가 깨지지 않는 거. 아까 갱신 이상 어쩌고를 다 묶어서 큰 틀에 묶으면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쉽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가야 돼요. 거기서 어떤 무결성이든 성능이든 또는 표준화, 거기에 잘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 이 수업을 통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가겠습니다. 종속성까지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종속성으로 넘어갈게요. 자, 함수적 종속성은 좋은 릴레이션 설계의 정형적 기준으로 사용이 돼요. 정규화에서 중요한 개념이라 했고, 함수적 종속성은 애트리뷰트 데이터들의 의미와 애트리뷰트들 간의 상호 관계로부터 유도되는 제약 조건의 일종이다. 즉 함수적 종속성은 일종의 제약 조건이에요. 근데 이 제약 조건이 어떤 속성하고 어떤 속성 간의 관계를 설명해요. 이 관계는 그 안에 속성들에 있는 값들, 속성 값들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함수적 종속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거의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는. X하고 Y 두 개가 둘 다 애트리뷰트예요. 또는 애트리뷰트의 집합일 수 있어요, X, Y가 둘 다. 속성 한 개가 아니라 둘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X하고 Y가 있는데 X의 값이 Y의 값을, 즉 X 애트리뷰트에 있는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알게 되면 Y 애트리뷰트의 값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안다.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X는 Y를 함수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부르고요. 이걸 반대로 이해하면 Y는 X의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라고 이것이 반대죠. 하나는 결정되고 하나는 종속되고. 풀이는 이렇게 해요. X가 Y를 결정합니다. Y는 X에 종속됩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함수적 종속성 X가 Y를 결정한다.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라고 정의가 됐다면 어떤 릴레이션 R에서 이 릴레이션 안에 모든 인스턴스는 이 함수적 종속성을 다 만족해야 돼요. 위배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에 의해서 반대로 검사하는 방법은 릴레이션 R의 인스턴스들, 즉 데이터 레코드들이 있는데 모든 데이터 레코드에 대해서 어떤 의미의 두 투플에 대해서도 뭐가 됐든 모든 레코드 중에 두 개의 투플을 아무거나 골랐어요. 하나, 두 개를 딱. 두 개를 골랐을 때 속성들의 집합 X에 대해 동일한 값을 가질 때마다
y에 대해서도 동일한 값을 가진다. 얘기가 뭐야? x가 y를 결정하기 때문에 x의 값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y 값은 무엇인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x 값이 만약에 두 개의 투풀에 x 값이 같다면 y 값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x 값을 알았을 때 y 값이 뭐다라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x 속성은 같은데 y 값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x 값을 알았을 때 y 값이 무엇이다라고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겠죠. x 값은 같은데 y 값이 다른 경우니까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지금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뒤에는 예를 들어줄 거예요. 다시. 그래서 릴레이션 안에서 이미 투풀 T1과 T2에 대해서 T1의 X 애트리뷰트에 속하는 값이 T2의 X 애트리뷰트의 값하고 같다면 이 얘기가 이겁니다. X에 대해 같은 값이라면 T1의 Y, T2의 Y도 같다.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이건 X가 Y를 결정한다라는 성적 동도 성립한다라고 있었을 때 현재 있는 투풀, F들이 진짜 이 종속성을 만족하는지 검사해야 돼. 할 때는 검사할 때 이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하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함수적 종속성, X가 Y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함수적 종속성은 현재 있는 릴레이션의 인스턴스로부터 도출하는 게 아니고요. 함수적 종속성은 실세계에 존재하는 애트리뷰트 사이의 의미로부터 제약 조건을 도출하는 겁니다. 함수적 종속성. 그러니까 검사는 이런 식으로 실제 값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함수적 종속성이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는 실제 의미를 따져서 뽑아내는 거예요. 현실 세계 모델을 하면서 의미를 따지는 겁니다. 차이가 이해되시죠? 현재 데이터 테이블에 레코드를 봤더니 이게 성립이 되네. 그래서 x가 y를 결정한다라고 현재 있는 값을 보고 도출해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함수적 종속성. 의미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예제가 나옵니다. 함수적 종속성에. 주민등록번호는 사원의 이름을 결정한다. 자, 다른 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사원이니까 회사, 컴퍼니, 회사의 사원 테이블, 릴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사원의 번호를 알아냈어요. 사원의 번호를 알면 그 사원의 이름을 유일하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죠. 사원 번호가 1, 2, 3, 4, 5, 6인 사람은 반드시 홍길동이야 라는 게 결정이 되죠. 이게 사원 번호가 사원의 이름을 결정한다라는 함수적 종속성이에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를 수학적으로 정의한 개념이에요. 함수적 종속성은. 이게 단어가 낯설고 개념이 낯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프로젝트 번호는 프로젝트 이름과 위치를 결정합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프로젝트라는 릴레이션이 있었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번호를 내가 알게 되면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뭐가 되고 그 프로젝트 룸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죠. 결정이 되죠. 사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프로젝트 번호는 그 사원이 이틀 동안 그 프로젝트에서 일한 시간을 결정합니다. 수시로서는 이렇게 되죠. 사원 번호와 프로젝트 번호가 근무 시간을 결정합니다. 사원 번호를 알고 그리고 프로젝트 번호를 알아요. 그러면 그 사원이 어떤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일한 근무 시간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죠. 우리 컴퍼니 데이터 앞에서 쭉 봤던 거예요. 결정이 되죠. 알 수 있죠. 그래서 함수적 종속성이 또 이런 게 사례가 돼요. 그래서 함수적 종속성의 왼쪽이 한 개의 속성이 아니라 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적 종속성은 의미를 따져서 현실 세계에 의미를 따져서 R 릴레이션에 있는 애트리뷰트들 간에 가지는 특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만 도출됐다면 그 안에 모든 릴레이션 인스턴스에서 반드시 성립해야 돼요. 이 성질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 데이터를 넣는 순간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앞에 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K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속성. K가 R이라는 릴레이션의 키 애트리뷰트였다면 K는 R의 모든 애트리뷰트들을 함수적으로 결정한다. 이 말이 성립하죠. 이 말이 맞아요? 이해돼요? 기본키는 아니고 키라면 기본키 아니어도 돼. 그냥 키 순간 후보키라면 다 그 릴레이션의 모든 애트리뷰트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키가 되는 순간. 그게 키의 개념이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키의 개념을 함수적 종속성으로 설명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그 키 개념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했으면 아마 정말 머리 아팠어요. 그러니까 키 개념을 알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하니까 괜찮은 거지 모르고 바보 왔으면 아마 굉장히 머리 아팠을 거예요. 함수적 종속성에 추론 규칙이 있습니다. 돌리기 시작하죠. 이론이 좀 길어졌죠. 네. 눈에 힘이 살짝 풀렸어요 지금. 네. 이론을 지금 30-40분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이 수업은 거의. 그리고 이 수업에서 이론의 길이로 가장 최대의 난관이 이 정규화예요. 가장 이론이 많아 상대적으로. 버텨야 돼요. 2분만 나오면 돼요. 자, 함수적 종속성에 추론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이네 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는 주어진 함수적 종속성 집합 F. 그러니까 F라는 거 아는 여러 가지 함수적 종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F를 가지고 이 F 집합에서 추가로 성립하는 함수적 종속성을 추론할 수 있어요. 이미 도출되지 않았지만 이걸로부터 이런부터 성립하네라는 걸 이제 수학적인 모델이거든요. 함수적 종속성은 도출할 수 있다는 추론을 통해서. 그때 쓰는 추론 구척이 암스트롱의 추론이에요. 암스트롱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네. 고등학교 수학할 때 안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수학에 공부가 집합에서 안 배웠어요. 수학에서 암스트롱이 나와요. 집합. 안 물어봤어요. 암스트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암스트롱이 아니에요, 이 암스트롱이. 그 암스트롱이 아니에요. 암스트롱이 너무 많아서. 집합 배울 때 지금 배웠을 텐데, 여러분. 세 가지 암스트롱의 룰이 있어요. 네, 제기성, 부가성, 이행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기성은 여기서 x, y는 속성이 애트리뷰트예요. 릴레이션에. 만약에 x 애트리뷰트가 y 애트리뷰트를 포함한다면 y는 x에 다 속하는 거예요. x가 더 큰 집합인 거예요. 다 포함하고 있다면 x를 y를 결정한다. 이게 성립하겠죠. x 안에 y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이미 y는 구분 집합이에요. x에. 그러니까 x라는 걸 알면 y는 이미 아는 거잖아요. 네. 자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X를 알면 Y를 다 안다고요? 네, x를 알면 y를 다 알죠. x, y를 결정. x가 더 크잖아요. 앞에 사원으로 보면 사원 번호 알고 사원 이름 알고 사원 주소를 알면 사원 번호와 사원 이름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사원 번호, 사원 이름, 주소 3개는 아는데 그 중에 2개인 사원 번호 이름은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좁은 집합이잖아요. X가 Y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순서가 앞에는 Y가 Y, X, X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X랑 Y도 순서 바뀌어요. 이거요? 예. x가 더 큰 집합인데 지금? 그 오른쪽은 X가 Y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X가 아니 그냥 오른쪽이요? 여기가 그리면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x, y가 더 커야 돼요. 네, Y가 더 커요. 지금 고등학교 부분 집합 개념이랑 아니 맞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x가 더 크니까 x로 인해서 y가 결정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x, y 위치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좀 비율을 보세요. x가 더 큰 집합이에요. 오른쪽으로 했죠 부분 집합 관계가. 그림 좀 그려도 될까요? 이면 y, x이면 y가 할 때 보통 x가 더 작은 집합일 때 하는 말 아닌가요? 아니요. Y랑 헷갈리시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나 지금 공항을 행동을 하는데 아닌가요? 자구하려면 살펴는 달라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 함수적 종속성입니다 지금. 센서에 역시 저거를 되면은 지금 y면 x인 게 맞는데 x라고 y는 아니잖아요. 저 화살표 의미가 아니, 근데 아니, x는 y다가 x면 y다가 아니고 아무거나 x를 가지고 y를 실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거 뜻은 그러니까 y의 속성을 x 속성에 포함이 되면 x로 인해서 y가 결정된다는 거잖아. x가 지금 y가 아니고 x가 되면 안 돼. 이거 속성 x하고 y를 속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자구 안에 그걸로 보면 안 되고 예, 조건부호로 보시면 안 되고 함수적 종속성이 여기에 화살표가 if 그게 아니에요. x가 y가 x에 중요. y는 x에 종속되죠. 362페이지 여기다 적을기면 적어보세요. 사원, 번호, 사원 이름, 주소. 아까 예를 들었던. 거기 적어보세요. x는 사원 번호 SSN 네임 ADDR 세 개의 속성이에요. y는